자, 교육공무원법상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4번입니다. 학부모 요구가 있는 경우에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교원이 병역 복무를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교육공무원법상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이고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각급 학교에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교원의 휴직으로 인한 후임자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교원의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1개월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직무로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치원 종일제를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충원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법입니다. 제32조 기간제 교원 제1항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44조 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브루디의 문화재생산 이론에 부합하는 내용은 디귿 리을입니다. 지배 집단은 자신들의 문화를 학교 교육에 투입시켜서 불평등한 사회적 관계를 정당화하고요. 학교에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문화자본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브루디에는 학교가 지배 집단의 문화자본을 재창조하고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계급적 불평등을 재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현대사회에서 불평등한 계급 구조가 어떻게 재생산되는가를 문화에 관한 분석을 중심으로 피지배 계급이 어떻게 지배 계급의 지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수용하는지 설명하고 있다. 즉 아비투스, 체화된 습성이나 취향으로서의 문화자본이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행위자들의 문화적 취향과 계급 구조와 행위자들의 문화적 취향은 계급 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학교는 지배 집단의 문화적 취향, 아비투스를 교육 과정에 담아 피지배 집단의 학생들에게 강제하는 상징적 폭력을 통해 계급적 불평등을 재생산한다고 보았다. 순기능적인 사회과정은 기능이론이고요. 문화자본은 여기 경제자본. 네, 가정에서 자녀의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직접적인 교육비는 경제자본입니다. 문화자본이 아닙니다. 다음에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 대한 설명. 이거는 인지주의고요. 네, 행동주의 학습 이론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3, 4번이니까 환경은 학습자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편입니다. 바람직한 행동뿐만 아니라 부정적 행동도 학습의 결과이다. 학습은 외연적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가 가능하다. 이게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 대한 설명이고요. 학습자는 상황에 관계없이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존재. 이거는 인지주의 학습 이론에서 전제하는 학습자관에 해당합니다.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서 학습자는 동물과 질적인 차이가 없으며 환경 자극에 반응하는 수동적 존재이다. 행동주의는 학습자의 관찰 가능한 외적 행동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지각이나 사고와 같은 내적 정신 과정은 연구 대상에서 배제한다. 행동주의 학습 이론의 기본 과정. 인간은 동물의 연장. 인간과 동물의 존재론적 연결. 양적인 차이만 있을 뿐 질적인 차이는 없다. 동물 심리학, 실험 심리학과 연결되고 인간은 수동적 학습자. 환경에 반응하는 수동적 존재. 탄생 시에는 백지 상태, 경험론, 기계론적 세계관. 전체에는 부분과 부분의 합이다. 그래서 요소주의, 부분주의, 기계주의, 환원론, 미시론, 원자론, 감환론과 연결되고 학습은 인간의 외적 행동의 변화, 학습은 조건화, 결합, 연합, 시행착오, 학습 원리 네 가지가 있는데요. 행동주의 학습 원리 네 가지. 학습의 결과는 행동의 변화. 연구 대상은 관찰 가능한 사건이나 현상, 인간 행동의 외연적 행동에 한정되어야 하고, 인간 행동은 환경의 통제에 의해서 예측과 통제가 가능하고, 학습은 환경적 자극, 스티뮬레이션에 대한 유기체의 반응, 리액션에 의해 일어난다. 뜻이고, 1번 공인타당도입니다. 어, 검사 도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답이 1번이니까
2, 3, 4번은 검사 도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에 해당하는 거겠네요. 그럼 읽겠습니다. 실시한 하나의 검사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의 측정 결과 간의 유사도를 추정한다. 동일한 집단에게 동일한 검사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반복 실시하여 두 검사 간의 일관성을 정도를 추정한다. 동일한 집단에게 검사의 특성이 거의 같은 두 개의 검사를 실시하여 두 점수 간의 유사성 정도를 추정한다. 네. 그래서 신뢰도 추정 방법은 측정의 표준 오차에 의한 방법과 상관계수에 의한 방법이 있다. 상관계수에 의한 방법으로는 재검사 신뢰도, 네, 동일한 검사를 일정한 간격도 반복으로 실시하는 재검사 신뢰도, 그 다음에 동형 검사, 검사의 특성이 거의 같은 두 개의 검사를 실시하는 게 동형 검사 신뢰도,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있고, 내적 일관성 신뢰도에는 반분 신뢰도와 무당 내적 합치도가 있는데요. 반분 신뢰도가 2번입니다. 실시한 하나의 검사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각 부분의 측정 결과가 유사도를 측정한다. 이게 반으로 나눠서 신뢰도를 측정하는 거고요. 1번은 이제 공인타당도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실시한 검사와 이미 공인된 검사 사이의 유사도를 추정한다. 이거는 공인타당도고요. 공인타당도는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에 해당하진 않겠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2번입니다. 인간 중심의 교육과정은 정의적 특성의 발달보다 지적 능력의 성취를 강조한다고 했는데요. 지적 능력의 성취보다 정의적 특성 발달을 더 강조합니다. 그리고 학문 중심 교육과정은 나선형 교육과정의 원리를 채택하고 경험 중심 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삶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경험을 주된 교육 내용을 삼고 교과 중심 교육과정은 문화유산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체계화하여 교과로 분류합니다. 정의적 특성은 감정, 태도, 가치관, 흥미, 신념 같은 마음의 영역이고요. 교육 목표는 보통 세 영역으로 나뉩니다. 인지적 영역, 정의적 영역, 심동적 영역으로 나뉘는데요. 인지적 영역은 지식, 이해, 사고력, 정의적 영역은 태도, 가치관, 흥미, 동기, 감정, 심동적 영역은 운동, 기능, 기술. 예를 들어서 수학 공식을 외운다는 인지적 영역, 수학을 좋아하게 된다는 정의적 영역, 컴퍼스로 원을 정확하게 그린다. 이거는 심동적 영역. 그래서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은 인지적 영역을 지식 사고력을 중시하고요.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은 정의적 영역, 감정, 가치관, 자아 실현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게 왜 꺼졌지? 그래서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은 정의적 영역을 강조합니다. 인지적 영역보다요. 정의적 영역을 더 강조하고 감정을 더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200쪽이요. 190. 아까 194쪽, 193쪽까지 했군요. 그래서 인간 능력, 인간 중심 교육 과정은 현대 사회의 비인간화 문제를 극복하고 교육의 인간화를 주장하는 가운데 등장하는 교육 과정 유형이고요. 실존주의와 인본주의 심리학의 토대를 두고 있으며 교육 목표는 자아 실현과 전인 형성을 지향한다. 그러기에 지적 능력의 성취보다는 정의적 특성의 발달을 보다 중시한다. 답이 이제 신라시대 국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독서상품과를 도입하여 독서의 정도에 따라 관측에 진출을 시켰다.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의 국학은 신문학 2년 682년에 당의 국자감 제도를 모방하여 설립한 국립위교대학이고요. 원성왕 4년 788년에 졸업시험이자 관리선발 제도인 독서상품과를 설치하여 독서의 정도에 따라 상중하의 상품으로 평가하여 관직을 제수했습니다. 1번은 향교입니다. 교수와 훈도를 교관으로 두어 교육하게 한 것은 향교입니다. 국학은 박사와 조교로 교관을 구성하였습니다. 2번은 육두품 출신 자제들에게만 입학 자격이 부여된 게 아니라 15에서 30세까지 무의자, 관직에 오르지 않은 자로부터 대사 12등급까지의 귀족 자제들에게 입학 자격을 부여했습니다. 신라시대 국학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수학 기간은 관직에 진출할 때까지 제한했죠. 수업 연한은 9년으로서 실력이 전응하지 않은 퇴학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재정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고요. 양입 제출이 아니라 교육재정 공적 재정으로 양출 제입의 원칙에 따릅니다. 양출 제입이 뭐냐면은 지출을 먼저 양출 지출을 먼저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재입, 그러니까 양출 재입이 지출을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수입을 받는 겁니다. 양출재입을 제가 설명을 잘 못해요. 양출재입이 뭐죠? 지출을 먼저 정하고 그 지출에 맞춰 수입을 마련한다 입니다. 해야 할 일량 지출을 계산하고 수입을 정한다. 이게 양출재입이고, 대로 이제 지출 규모를 먼저 정한 뒤 그에 맞게 수입을 조달한다는 의미입니다. 양출재입이 이게 교육재정의 특성입니다. 양출재입, 양입제출이 아닙니다. 양입제출은 수입을 먼저 따져보고 그 범위 안에서 지출합니다. 네. 네. 그래서 현대 국가 예산의 기본 원칙은 양출재입입니다. 수출을 지출 양출재입, 지출을 먼저 정한 다음에 수입을 정하는 겁니다. 그 지출에 맞춰 수입을 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출재입의 뜻을 이렇게 여기다가 네, 쓰고, 음, 그래서 교육재정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이 이제 3번이고요. 양출재입이니까. 그리고 1, 2, 4번은 교육재정의 특성으로 옳은 것이니까 읽겠습니다. 재정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국가활동과 정부의 시책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공공성이 있고, 공권력을 통하여 기업과 국민 소득의 일부를 조세를 통해 정부의 수입으로 이전하는 강제성이 있고, 존속기간이 길다고 하는 영속성이 특성입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정답은 4번입니다. 시도의 교육하기에 관한 사무의 심의기관으로 교육감을 두는 게 아닙니다. 시도의 교육하기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둡니다. 네. 심의기관이 아니라 집행기관으로 교육감을 둡니다. 1, 2, 3번은 맞는 설명이에요. 시도의 교육하기에 관한 경비를 따로 격리하기 위해 당의 지방자치단체에 교육비 특별의결을 둔다.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하기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다 맞는 설명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위원회는 위임형 심사의결기구이고, 교육감은 독임제 집행기관, 교육감은 시도의 교육학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입니다. 그리고 교육감의 권한이 7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세부적인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5번입니다. 부름의 기대 이론에 대한 설명입니다. 답이 이제 1번입니다. 동기의 행동이 유발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이게 부름의 기대 이론이에요. 유인가, 성과기대, 보상기대의 3가지 기본 요소를 토대로 이론적 틀을 구축했고, 개인의 가치와 태도는 역할기대, 학교문화와 같은 요소와 상호작용하여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 이게 부름의 기대 이론입니다. 부름의 기대 이론, 유인가, 밸런스, 성과기대, 익스펙턴시, 보상기대, 인스트루멘털리티의 3가지 기본 요소는 부름의 기대 이론을 구성한 대표 개념이다. 부름의 기대 이론은 사람이 왜 특정 행동을 선택하는가라는 동기 유발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 이론, 프로세스 티어리. 동기는 유인가 곱하기 성과기대 곱하기 보상기대. 유인가는 보상을 얼마나 가치 있게 생각하는가. 성과기대는 노력하면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 정도. 보상기대는 성과를 내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정도. 예를 들어 교사가 열심히 연구하면 그러면 좋은 수업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성과기대, 성과급을 받을 수 있으면 보상기대, 그 성과급이 나에게 중요하다. 그러면 유인가라고 생각하면 동기가 높아지죠. 그래서 부름의 기대 이론은 과정 이론, 유인가, 성과기대, 보상기대를 강조하고, 허즈버그의 동기위생 이론은 내용 이론이고요. 동기요인, 위생요인으로 나뉘는데, 동기요인은 성취감, 인정, 책임감, 위생요인은 급여, 근무환경, 인간관계 해가지고, 위생요인은 그 불만족을 해도, 그러니까 위생요인은 아무리 채워져도 그 만족이 더 올라가지 동기요인은 채워지면 이제 만족이 올라가는 거고요. 위생요인은 아무리 채워져도 만족이 올라가지 않는, 그냥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보상 과정 설명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은 과정 이론이고요.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공정성 지각이 핵심이고요. 알더퍼의 생존 관계 성장 이론은 내용 이론이고요. ERG 이론입니다. Existence, Relatedness, Growth, 생존 관계 성장 이론이고 욕구 종류를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VEI, 불응기대 이론은 VEI입니다. 밸런스, 유인가, 익스펙턴시, 성과기대, 노력에서 성과로, 인스트루멘털리티, 보상기대, 성과에서 보상으로. E와 I를 구별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노력에서 성과, 성과에서 보상으로. 그러니까 EI입니다. 익스펙턴시는 성과기대. 노력을 열심히 하면 성과가 나올까? 노력에서 성과로 가는 거고요. 인스트루멘털리티는 성과가 나오면 보상기대고요. 성과가 나오면 보상을 받을까? 성과에서 보상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학을 3시간 공부하면 점수가 오를 것이다. 이거는 성과기대, 익스펙턴시. 그리고 교육학 점수가 오르면 합격할 것이다. 이거는 인스트루멘털리티. 이건 보상기대고 학교는 나에게 중요하다. 이거는 유인가 밸런스입니다. 교육학 시험에서는 유인가 기대, 성과기대, 보상기대, 노력에서 성과, 성과에서 보상 이런 표현이 보이면 불응기대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조직이 갖고 있는 관료제의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 답은 4번입니다. 관료제의 특성은 인간적인 감정 교류가 중시되는 교사 학생의 관계는 인간관계론에 해당하고요. 학교 관료제는 몰인정 지향성, 그러니까 인간의 감정 같은 거를 따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업무 처리를 특징으로 하고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 1, 2, 3번은 관료제의 특성에 해당합니다. 교장, 교감, 교사의 위계 구조를 갖고 있고 과업 수행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규정과 규칙이 있고요. 연공서열과 업적에 의해 결정되는 승진 체계가 있습니다. 2급 정교사인 사람이 1급 정교사가 되고자 할 때 받아야 하는 연수는 2번 자격연수입니다. 2급 정교사인 사람이 1급 정교사가 되고자 할 때 받아야 하는 연수는 자격연수입니다. 2급 정교사가 1급 정교사가 되고자 할 때 2급 정교사 자격들을 지닌 교사가 현직에서 교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고 자격연수를 통해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번 반동형성입니다.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충동을 정반대의 말이나 행동으로 정반대니까 반동, 리액션 포메이션 정반대니까 반동입니다. 정반대의 말이나 행동으로 표출하는 과정. 친구를 좋아하면서도 난 네가 싫어라고 말하는 게 반동 형성이죠. 그래서 반동 형성. 반동 형성은 자기가 바라고 느끼는 것과는 정반대로 감정을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이고요. 네. 반동 형성은 자기가 바라고 느끼는 것과는 정반대로 감정을 표현하고 행동하는 것이고 자기의 욕구나 감정이 너무나 받아들일 수 없고 무거운 죄식이 쌓일 때 나타나는 반응 양식입니다. 그래서 2번 허쉬와 블렌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이 대표적이다. 이거는 구성원의 성숙도를 지도자 행동의 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보는 리더십 이론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허쉬와 블렌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구성원의 성숙도를 지도자 행동의 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보는 리더십 이론은 허쉬와 블렌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이고요. 상황 이론은 조직의 상황과 관련이 없이 최선의 리더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고 모든 리더십은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의 성숙도를 지도자 행동의 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 보는 리더십 이론은 허쉬와 블렌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이론이 대표적입니다. 근데 이게 해설이 좀 부실하네요. 그래서 해설을 더 보겠습니다. 네. 해설을 블레이크와 모트는 관리격자 이론이래요. 특성 이론. 관리격자 이론. 그래서 이제 블레이크 모튼의 관리격자 이론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론은 리더의 행동을 두 가지 기준으로 분석합니다. 과업에 대한 관심, concern for production, 인간에 대한 관심, concern for people. 이 두 축을 1에서 9점을 나누어 격자를 만들고 리더십 유형을 분류합니다. 무관심형, 친목형, 과업형, 중도형, 팀형. 아, 그렇군요. 허시 블렌차드는 상황적 리더십, 부하의 성숙도, 블레이크 무드는 관리 격자 이론, 과업 관심 플러스 인간 관심. 네, 이렇게 하면 이상적인 게 팀형이다. 그렇군요. 그다음에 초중등교육법상 국공립학교의 세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이제 지방교육세입니다. 지방교육세는 초등중등교육법상 국공립학교의 세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과 학교 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그리고 사용료 및 수수료는 초중등교육법상 국공립학교의 학교회계의 세입에 해당합니다. 세입에 해당하는 걸 보겠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비 특별회계 수입이다. 학교회계의 수입은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학교 발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사용료 및 수수료, 이월금, 물품 매각 대금, 그 밖의 수입입니다. 그리고 법 적용의 우선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답이 3번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충돌할 경우 후자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죠. 왜냐면은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게 맞죠. 죄송합니다. 이 특별법이잖아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일반법이라고 볼 수 있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상대적으로 특별법이니까 3번이 맞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충돌할 경우 후자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교원에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제14조 2항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네요. 네. 다음에 옳지 않은 거 1, 2, 4번인데요. 봅시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 자치죠. 이게 특별법이죠. 이거보다. 그러니까 후자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요. 법과 시행령. 법과 법 시행령이 충돌할 경우 당연히 법이 전자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신법과 국법이 충돌할 때는 신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죠. 먼저 제정된 국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닙니다.